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결국 탄핵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지만 첫 임기 4년 내에 탄핵당하기는 처음이어서 이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의 판단에 달려있고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 사회를 완전히 둘로 갈라놨다는 점,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어쨌든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하원 표결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먼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별다른 이변은 없었습니다. Right now, the president is impeached. 우선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230, 반대 197표로 가결됐습니다. 두 번째 의회 방해 혐의는 찬성 229, 반대 198표로 통과됐습니다. 이탈표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에 따라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이후 85일 만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이곳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표결에서 탄핵을 받은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불명예를 안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맹비난했습니다.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여론도 탄핵 지지와 찬성으로 양분됐습니다. Could you explain in more detail why are you favoring today's impeachment process? Well, I would say my ultimate concerns where it will be hard to retrieve it. The only way that they can get him out of the White House is to impeach him because they don't have anybody to beat him.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는 내년 초 상원에서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방금 보도해드린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원은 통과했는데 남은 탄핵 절차, 물론 아까 상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네,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원에서 결정된 탄핵 소추안은 내년 1월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 최종 심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 그러니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중 하나라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최종 탄핵 결정과 함께 파면됩니다. 예, 상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의 구성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산술적으로 야당에서 이탈표가 20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건데 오늘 하원 표결만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닉슨은 사실 탄핵 직전에 본인이 물러났던 것이니까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하원 표결이 오히려 민주당의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새로 나온 CNN 여론조사만 봐도 민주당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탄핵 찬성이 46%, 반대는 49%로 나왔습니다. 공개청문회 직후와 비교해서 3%포인트 차로 찬반이 뒤집혔습니다. 최근 2주간 발표된 여론조사 10여 개를 봐도 탄핵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탄핵안에 대가성이나 뇌물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서 보듯 민심이 분열된 데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겠다는 분석들이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런 흐름을 극대화하려고 하겠군요. 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모금에 탄핵이 호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민주당을 향한 탄핵 역풍몰이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And they are do nothing. All they want to do is focus on this. What they could be doing are declaring their deep hatred and disdain for the American voter. 예. 근데 탄핵과 내년 대선은 또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원 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 뒷조사를 위해서 외국을 끌어들였다는 이른바 반역 프레임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북미 관계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회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직무 수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곳 전문가 사이에선 탄핵 국면을 벗어나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탄핵 국면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죽 특파원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분노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들도 11시간이나 찬반 토론을 이어가면서 새 대결을 펼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하원 회의장은 뜨거웠습니다. 당초 6시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2배 가까운 11시간을 꼬박 채웠습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를 예수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During that sham trial, Pontius Pilate afforded more rights to Jesus than the Democrats have afforded this president in this process.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동은 전자투표를 다 끝내놓은 뒤까지도 이어졌습니다. Those in favor say aye. Those opposed, nay. The ayes have it. 하원이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사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겐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 카드 안에는 하루 전 하원의 펠로시 의장에게 보냈던 분노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탄핵을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쿠데타라고 깎아내린 편지입니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이 임박해지자 공을 넘겨받을 상원 공략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만 무려 50건에 가까운 폭풍 트윗을 날리며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으로 갔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런 중국과의 대화보다는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상 부상 등이 베이징으로 날아와서 전격적으로 만나게 될지 여기에 큰 관심이 쏠렸지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베이징 공항에 내렸습니다. 곧바로 북한과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비건 대표는 로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핵 해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일정대로입니다. 베이징에선 오전 한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명길 순회대사의 방중설이 갑자기 돌았지만 정오쯤 도착한 고려항공 탑승자 중에 이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내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만큼 북미 베이징 접촉의 기회가 아직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예 북한이 비건 대표를 전격적으로 초청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중국에서 만나는 걸 꺼려온 데다 이렇게 비건 대표가 평양 방문을 해야 북한의 체면이 더 살 것이란 이유에서 나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중러가 더 밀착한 겁니다. 오늘 이곳 베이징에서 북미 접촉은 없었지만 관측은 무성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는 비건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이렇게 기대했던 베이징 북미 접촉은 일단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당국은 올해 안에는 아무튼 북미 실무 협상이 다시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무 협상이 열려서 북한이 주장해온 연말 시한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북미 대화 모드가 내년 초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올해 안에 실무 협상을 열어 북한이 주장해온 연말 협상 시한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안보라인 관계자가 전한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하면 미국이 또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이러는 사이 연말 시한이 지나갈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연내 실무 협상이 열리면서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스티븐 비건 대표가 급히 한국을 찾아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때마침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것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군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대화 트랙에서 탈선하는 걸 막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보당국이 특히 오늘과 내일 비건 대표가 머무는 중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보당국자는 아직까진 북한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미국의 대화 제의는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유효한 만큼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이죠.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며칠에 만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24일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도를 방문하면서 그 전날인 23일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기로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아무래도 23일, 24일 이틀간의 자세한 일정은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겠죠. 네, 청와대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로 자칫 2년간 다져온 한반도 대화 국면이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판을 깨고 나가지 않도록 중국이 계속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달라는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이 시 주석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도 열렸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오늘 NSC 상임위도 열렸는데 청와대는 북미 간 협상 동향을 논의했고 대화 국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중 정상회담 준비를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일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